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수줍당 대표, 노래 만들고 노래 부르기 좋아하는 송라이터 데이브녀 나오셨습니다. 네, 수줍은 관종은 팩트. 그들이 매 순간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서 임팩트. 수줍당 대표 데이브녀입니다. 네. 마른 장작, 우리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펜션을 같이 가고 싶은 남자 김선생입니다. 네. 저는 바이엔 슈테판을 사랑하는 영화 만드는 게 꿈인 김프로입니다. 근데 다들 좀 피곤해 보이세요. 어떻게? 저는 뭐 늘 녹음할 때 약간 피곤한 상태로 와서. 저는 팟캐스트 굴레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야, 옛날 지금 시즌 1 할 때랑 지금 패턴이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겠어, 저러다가. 이거를 지금 왜 하고 있느냐. 너 뭐하냐, 지금 뭐 이거를. 뭘 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지금 하면서. 네. 다들 뭐 별일 없으신가요? 일주일 만에 보니까. 네, 댓글이 너무 쏟아져가지고 이거를 정말 다 읽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와. 네. 그리고 팬아트가 왔습니다. 이야, 엄청납니다. 저희 녹음하기 직전에 올라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 네. 디테일이 우리 방송을 진짜 시즌 1 때부터 다 들으신 분인 게 분명해. 그쵸. 네. 너무너무 세세하게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이거는 저 사진을 놓고 다 한번 찾아가지고 의미를 해석해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도 한 두세 개는 못 찾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건 뭘까 싶은 게 있는데 앉아 계신 분이 손을 얹고 있는 그건 뒷모습 뭘까? 보이는 두 분. 네, 뒷모습 보이는 두 분 중에 왼쪽 분이 손에 뭘 이렇게 얹고 있는데 이건 뭘까? 핑크색 무언가에 손을 얹고 계세요. 여기 뭐지? 황대리의 모자? 스냅백 모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요? 저는 최희연 선생님이 뭔가 상담을 하시는 분이니까 심장에 손을 얹고 계신 게 아닐까. 염통을 이렇게 하잖아. 야, 이건 뭐. 그리고 밑에 보면 바닥에 그 로봇 청소기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도너츠들이 막 있는데 요거는 뭘 생각하셨을까? 이게 연관이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DP일까? 저는 DP 쪽에 한 표였는데 이렇게 디테일이 강하신 분이 의미 없는 걸 넣었을 리가 없다. 뭔가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특히 로봇 청소기. 로봇 청소기는 뭘까요? 뭔가 로봇 청소기 쪽에 협찬과 광고? 아무튼 궁금하네요. 혹시 뭐 아는 분들 좀 생각나는 분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존심님. 진짜 감사드립니다. 혹시 저희한테 원본 파일을 공유해줄 수 있으시면 김프로 메일한테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좀 큰 파일로. 그러니까 출력 가능한 사이즈로. 네. 저희가 그걸 좀 멋있게 좀 썼으면 좋겠어요. 또 김 선생이 생각하고 있는 뭐가 있습니다. 네. 제가 뭐 허투루 요청하는 건 없습니다, 저는. 원본 파일로 보내주시면. 네. 그리고 지난번에 100kg님께서 또 이 팬아트 하나 투척해 주셨거든요. 그렇죠. 우리 5명. 네, 그것도 원본으로 가지고 계시면 좀 보내주시면. 새로 그려서 보내주시면 안 되나요? 네, 하여튼 이번 팬아트 파일로 좀 공유해 줄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 멋있게 써볼게요. 댓글을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스맨2017님께서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변신하네요. 기대됩니다. 경제 관련 패널로 유시민 작가님을 추천한다고 그러는데 저도 만나보고 싶네요. 우공이 어디가님, 드디어 바이오 슈테판에서 연락이 왔다니 게시판에 처음 글을 남긴 사람으로서 가슴 뿌듯해지네요. 회사 일을 이렇게 하는데 김프로님 좋은 소식 가득 안고 오세요. 이렇게 하셨네요. 이건 좀 더 좋은 소식이 있을 때 저희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네네. 조금 아껴두겠습니다. 네. 김호두님. 김프로쇼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부끄럽게도 저는 평소에 뉴스나 기사 잘 보지 않는 편인데 개인적으로 게으른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 세 분은 평소 어떤 뉴스 신문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다음을 일단 봅니다. 주제나 이슈별로 조금 잘 나와 있다고 봐서 그걸 일단 좀 쭉 보는 편이죠. 집에 들어갔을 때 시간 맞으면 뉴스룸 좀 보고 거기서 관심 가는 이슈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는 좀 찾아보고 아니면 페북 보다 보면은 요즘 하도 이렇게 피드에 공유해 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나머지는 다 김프로쇼로 해결합니다. 다 김프로한테 듣고. 그렇죠. 역시 이것도 계산된 멘트. 네, 좋아요. 그럼요. 저는 조선일보하고 경향신문 봅니다. 조금 더 사안이 이제 큰 사안이 있거나 관심 있는 게 좀 있어서 사안이 보고 싶으면 중앙일보하고 한겨레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좀 보고 뭐 그렇게 봅니다. 조중동 그리고 한겨레 경향 한국 요 정도를 대비해가지고 보시면 같은 사안에 따라 논조가 다르니까 뭐 그렇게 보시는 걸 조금 추천드리고요. 근데 시간이 좀 있거나
보는 요령이 좀 있어야 이제 보시니까 뭐 그렇지 않으면 굳이 양대 신문들 중에서 뭐 하나씩을 보시는 게 시각이 좀 생기니까 네. 그 방법을 좀 추천해드리고요. 나중에 한번 뉴스 보는 방법 짧게 한번 코너로 해볼까요? 한 번 정도. 새로운 거 만들지 마. 힘들어. 힘들어. 야, 지금 싸질러 놓으면 내가 지금 다 해야 되잖아. 그게 아니고 뉴스 농장 중에 한 꼭지를 그 사안이 급박한 사안이 없을 때. 저 표정 봐라. 아, 지금 네, 표정 안 그런 좋다. 거잖아. 일거리를 막 지금 인생이 애드립이어가지고 지금 여러분 원하시죠? 지금 들리잖아.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다음 주에 준비하도록 해. 우리 맹년사님 좋다 너무 가볍지도 않고 너무 무겁지도 않고 딱이당. 특히나 세 분들 목소리가 너무 좋네요. 힐링. 네. 파란 달이 뜨는 밤님께서 아재 방송이 너무 전문성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있으시다고. 그래요. 네. 그런가 하면 소미님께서 소미님. 네, 상황 파악도 시대 반영도 없는 진짜 바보스러운 멘트. 왜 이런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야죠? 라고 저희의 접니다. 바로 접니다, 저. 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 여러 개 있었는데. 여러 개 있었죠. 소미님 거. 저 할 말을 잃네, 갑자기. 제가 이거 보고는 처음에, 진짜 새벽 한 2시 반인가 봤거든요.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잠을 못 자거든요. 대부분 잠을 못 잡니다, 이거. 왜 그래? 나 또 쿨하게 답글 달았는데. 쿨하게 하고 또 잠 못 잤잖아. 페북에 글 쓰지 않았을까? 아니야. 그렇죠. 저희의 콘텐츠에 대해서 칭찬도 많지만 네. 그러니까 질책성 또는 그런 분들 쭉 계세요. 또 도미닉 77님 정말 깜짝 놀랐네요. 김프로님 빼고는 자기가 좋아하는 정권이나 사람은 괜찮고 자기가 싫어하거나 지난 보수 정권의 인물은 같은 상황인데도 일관된 기준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조심해서 운영하세요. 김프로님이 중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나는 꼼수다 수준의 좌파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나는 지난번에 얘기할 때 내가 오히려 좀 의견이 두 분하고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댓글들을 보면은 그걸 이제 들으신 거를 이해한 게 좀 결들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들으신 거지? 내가 말을 정말 잘 못하긴 했지만 그렇죠. 좀 의아하긴 했어요. 그렇죠. 문제는 그거야. 내가 그냥 장황하게 그냥.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라고 듣다 보면 또 다른 얘기 같기도 하고 다시 들어보면 또 다른 얘기 같기도 그렇죠. 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약간 요약해서 한 4줄로 이렇게 쓴 것도 있긴 한데. 그렇죠. 저희가요 계속 말씀드리는데 저희 이렇게 전문적인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방송을 기대하시면 뉴스 공장이나 그럼요. 그런 잘하는 데 많잖아요. 잡담 방송이기 때문에. 네. 김현정의 뉴스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사안을 슬쩍 수박 겉핥으면서 맥주 한잔 하는 방송입니다. 네. 아무튼 제가 죄송하고요. 이야, 이거 읽어야 됩니까? 이거 코저스트님 이런 거 읽어야 되죠? 네. 또 문제적 댓글이네요. 그렇죠. 김프로 형님 마지막에 노래 좀 빼주시면 안 되나요? 정말 듣기 싫습니다. 가끔 무슨 장성국도 아니고 남자 새끼가 기집애 목소리 내면서 질질 짜는 노래. 홍이상 아니야 이거? 노래 듣고 싶으면 FM 음악 프로 들으면 됩니다. 노래 듣기 싫어서 팟캐 듣는 겁니다. 이렇게 하셨네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FM 98.1 시스템 캠프 트시면은 제 목소리 거기서도 나옵니다. 제 노래. 근데 아무튼, 근데. 저 음악 프로를 듣기 싫어서 팟캐를 들으시는 분도 계신데, 네. 또 저희 방송에서 나오는 노래가 좋다고 또 즐겨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만약에 노래가 이제 영 거슬리시면 저희가 맨 마지막에만 배치하니까요. 네. 살포시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죠. 제가 아까 허세 부렸지만 사실 여기 아니면 제 노래 틀어주는 데가 없습니다. 저 좀 이러기 좀 합시다. 아이고. 네. 그 데이브니어 목소리를 좋아하시는 분의 댓글이 또 있어요. 읽어드리면 TKNO211님 듣기만 하다 처음으로 남겨봅니다. 그리고 안 남기던 댓글 남기는 이유는 데이브니어님 사랑이 또 가니 와 정말 좋은데요. 하며 들었습니다. 좋은 곡, 좋은 팟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러네요. 네. 네. 근데 한 100분이 칭찬하셨는데 한 분이 이렇게 싫다고 하시면 그게 그렇게 남아. 네. 넘어서야 돼요. 네. 수줍당. 댓글도 관심이니까. 그럼요. 무플보다는 낫잖아. 그럼요. 네. 예. 자,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영화 상영의 이터널 선샤인, 우리 배 감독 집이가 있는데요. 네. 신청률이 저조해가지고 수요일까지 안 되면,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호응이 좀 별론가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신청을, 이날 무슨 일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죠. 굉장히 급한 일들이 막 생기신 것 같아. 이번 주 금요일이죠. 그렇죠. 그날 혹시 추석 아니야, 혹시? 명절 아니냐? 설날인 줄 알았어. 나를 그렇게 자꾸 그래. 이 사람 진짜. 그래서 아무튼 이날 인원이 안 차면 저희가 또 이
진행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 다음 기회를 또 노려볼 수 있으니까요. 수요일 날 상황을 봐가지고 취소될 수도 있다는 걸 뭐 말씀드립니다. 이거 약간 북한이 잘하는 벼랑 끝 전술 이런 것 같은데. 협박하는 거야. 막. 신청해. 많은 분들 계속해서 저희 이렇게 갤러리 이벤트 게시판에도 달아주시고 계속 홍보해 주시는데 우리 피 실장님도 되게 열심히 해주시는데. 그러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배 감독이 급하게 다이어트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금요일 날 행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배 감독의 건강을 생각해 주시는 거야. 너무 급하게 하지 너무 마라. 급하게 빼면 안 될 것 그치. 같다. 좀 아껴둬라. 이렇게 좀 배려해 주시는 게 아닌가. 크리스찬 베일도 아니고 자기가 뭐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빼겠어. 마음이 이렇게 깊고도 넓어. 자, 그리고 6월 10일 토요일 저녁에는요, 로마 위드 러브. 상반기 마지막 영화니까요. 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시면 좋겠습니다. 곰팡이꽃님께서 제주도 공개방송은 당일 그날 참석만 하면 되는 건지 혹은 신청을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혹시 인원 제한이 있는 건가요? 야, 참 행복한. 야, 없습니다. 인원 제한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냥 오세요. 많이 안 오셔도 돼요. 네. 뭐 하여튼 저희끼리 놀 거니까. 네. 없으면 녹음하면 되죠, 뭐. 네. 치히로님 앞에 앉혀놓고 해야지. 그렇지. 네. 자, 그럼 또 우리가 모두가 기다리던 바로 그 코너. 그 코너. 난 이거 음악이 그렇게 좋더라. 따라라라람 딴딴딴. 그쵸. 모두가 사랑하는 그 코너. 없어지면 슬퍼할 그 코너. 선물 코너. 술친금 한 박스 받으실 분. 가족들이 같이 했던 그중에 특히 어린 따님이 했던 우공이 어디갔님. 네. 아이고. 네이버에서 5월인의 선크림 검색하시면 나온 애터미 선크림 TKNO 211님.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선물 저희가 또 이번 주에는 야구, 나를 위한 지식 플러스 책.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신청 많이 해주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걸 모아가지고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커피 진짜 신청 많이 하시더라. 저는 선착순으로 모르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해줄 줄 몰랐어요. 네. 우리 댓글창에 힘을 얕보지 마.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어김없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뉴스가 뭔지 잘 모르겠을 땐 유쾌한 세 남자의 시시콜콜 시사 토크쇼 김프로쇼. 네. 댓글 게시판 보니까 이 하얀 언더 펜션 최쌤이 가셨더라고요. 최쌤, 레몬 대기님. 그리고 우리 제주도에서 3달 살기님 네. 가셔가지고 이렇게 전망도 이렇게 되게 좋고 또 바다 비린내도 안 난다. 네. 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전 레몬 대기님이랑 레몬 장수님이랑 무슨 사이실까 살짝 궁금해요. 아이디 2개 만드신 거 아닌가 혹시? 네. 자, 그리고 술친구에서 요걸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런칭 2달 만에 회원 수가 3,000명이 넘었고, 네? 술친금 사이트? 네. 그리고 이 재구매율이 네. 30%를 넘는데요. 우와, 엄청난 건데요. 드신 분들이 또 드시는 거니까, 좀 뭐 효과가 나름대로 검증된 거니까, 네. 좀 이 부분을 좀 꼭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뭐 후기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니까 많이들 찾아가셔가지고 우리 소연아범님 이번 주에는 왜 댓글 못 본 것 같은데요? 바쁘신가 보죠. 네. 술친금 하여튼 효과 있습니다. 제가 증명합니다.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요. 네. 자, 이번 시간에는 뉴스 농장으로 꾸며드립니다. 그래서 그럼 술친금 한번 먹고 이렇게 맞아. 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뭐 겁니까? 필스너 우르켈. 오늘 네. 필스너 우르켈. 자, 그럼 필스너 우르켈과 함께 뉴스 농장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살살해. 자. 짠하겠습니다. 짠. 필스너 우르켈. 벌컥벌컥. 어우, 라거. 역시 독보적인 맛이야. 네. 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뉴스 농장으로 저희 꾸며드리는데요. 네. 뉴스 농장을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니까 좀 부담도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김 선생하고 저는 부담을 안 갖고 있는데 김프로 쇼다 보니까 김프로가 왜냐면 제가 이제 모든 분야를 사실 다 커버하기도 좀 어렵고,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해서 들어주시는데 뭐 대충 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내가 뉴스를 안 하려고 기자를 그만뒀는데 지금 뉴스를 하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네.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뉴스 농장의 컨셉을 좀 명확하게 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저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한 거는 뭐냐면 정했습니까? 네. 이 한 발짝 늦더라도 알아두면 좋을 만한 뉴스를 선정해가지고 네. 그거에 대해서 쉽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좀 정리를 조곤조곤 하는 농장에서 풀을 뜯어가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오케이. 불 뜯어먹는 소리. 근데 공장은 빨리빨리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때 터진 그 사안 이슈를 빨리빨리 캐치해서 뭔가 빨리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후루룩 지나갔는데 이건 조금 곱씹어 볼 만하다. 그리고 뭐 다 그냥 지나갔지만 솔직히 내용 잘 모르는데 모른다고 하기는 어디 가서 조금 머쓱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차근차근 곱씹어 보는 내용이면 좋지 않을까. 네, 네. 대략 그 텀을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세요? 뭐 1, 2주 정도? 길어야 그 2주 정도면 정도? 괜찮네. 네. 그러니까 뭐 지난주 이슈, 네. 지지난주 이슈 정도에서 그래도 요 뉴스는 좀 쉽게 간결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게 의미가 있겠다. 의미 있네요. 네, 요렇게 한번 꾸며보면 어떨까. 그래서 저희가 게스트분들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을 뭐 직접 모시거나 아니면 뭐 전화로 모시거나 뭐 이런 형식으로 좀 가져가면 좋겠다. 작년 뉴스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2주 정도면 괜찮네요. 그렇죠. 네. 한 주간 느린 뉴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꾸며보려고 하는데요. 네. 모르겠어요. 하다 힘들면 바뀔 수도 있지.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희가 다룰 이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네. 네,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가 이제 계속 진행 중인데 왜들 이렇게 김상조 내정자에 대해서 거품을 무는가? 그 내용을 조금 알아보면 좋지 않을까? 이 뉴스는 그렇게 뭐 일주일 텀 이렇게 생긴 건 아니네요, 그래도. 네. 그래도 지난주에 뭐 이제 있었으니까 네. 그 전에는 의혹 제기들이 쭉 있었고 오케이. 뭐 청문회가 있는 동안에는 뭐 공격이 일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일부는 뭐 아니라 하고 뭐 이렇게 진행되는데 야당들 입장도 보면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네. 막 쌍수를 들고 반대하기도 하고 네. 시끄러운데 도대체 김상조라는 카드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며 이 사람을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것이며 어떤 마음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왜 반대하는 걸까? 어떻게들 보세요? 어떻게들 보셨어요? 사실 이 방송 듣는 분들은 대부분 많이들 들으시고 접하셨겠지만 삼성 저격수다, 뭐 저승사자다 이런 별명이 있었으니까 재벌들이 뭐 뒤에서 이제 약간 벌벌 떨면서 뭔가 그 야당 의원들을 압박해서 김상조 씨가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되지 못하게 하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들이 많죠. 김상조 내정자가 공정위에 가시면 재벌이 뭐가 털리길래 그럴까? 그러니까 그걸 오늘 김 프로가 얘기해 준다는 거 아니겠어? 이게 솔직히 저도 딱 저 정도만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재벌 개혁을 외치던 사람이고 네. 저 사람이 뽑히면 재벌이 뭔가 개혁될 것 같고 손을 볼 것 같으니 뭔가 그거를 막기 위해서 네. 하는 거 아니겠느냐 네. 정도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손보려고 하는데 어떤 게 무서워서 지금 날려들고 있는 건가? 그런 그러게요. 솔직히 잘 몰랐었거든요. 네. 아니, 우리 같은 생활인들한테는 그렇게 막 피부로 다가오는 이슈는 아니었으니까. 네. 네. 과연 그럼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다 난리들인가? 뭐 이런 걸 한번 좀 정리해 보면 좋지 않겠나? 네.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아무튼- 얘기 한번 해보세요. 김상조 누구야 도대체? 사실 어떤 제가 사람입니까? 경제통도 아니고 네. 전문성이 1도 없으니까 한번 곧 감안해 주시고. 자, 해봐. 네. 시작. 자, 그러면 먼저 김상조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봐야 되는데 봤더니 진보 진영에서는 이제 개혁론자들을 크게 세 줄기로 나눈대요.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주주 자본주의자들. 여기에 이제 김상조, 장하성 이런 사람들이 여기 속하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대타협론자들. 세 번째는 이해 당사자주의자들.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네, 모르겠네요. 주주 자본주의자들이 도대체 뭐냐. 여기에 이제 김상조, 장하성 이분들이 이제 속하는 거거든요. 네. 쉽게 얘기하면 기업의 주인이 주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분을 가진 만큼 지배해라. 네. 그러니까 많이 가진 놈이 대빵 행세하고 조금 가진 놈은 그만큼 권리를 조금 가져야 된다. 네. 라는 게 이제 주주 자본주의자들, 다른 말로는 신자유주의자들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통 무슨 활동을 했냐면 소액주주 운동 이런 걸 했거든요. 네. 그 지난주에 막 한참 이렇게 클립으로 돌았던 게 막 삼성 이제 주주총회장 가가지고 막 윤종영 끌려나가는 거. 앞에 막 소리 지르고 막 끌려나가고 거기 송호창 의원도 막 옆에서 그렇죠. 이제 막 왜냐면 얘기하고. 이건희, 뭐 이재용 이런 사람들은
주식이 뭐 2% 미만인데 되게 적은데 눈꼽만큼 있죠. 사실. 지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부분 재벌들의 재벌 오너가들이 한 1% 2% 정도를 가지고 순환 출자를 통해 가지고 네. 이제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배를 하고 싶으면 니네가 정당하게 돈 내고 주식을 사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삼성 같은 경우를 보면 크게 삼성그룹이 이제 바이오, 금융, 전자 이렇게 크게 덩어리가 세 개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이재용이 만약에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몰빵해가지고 주식을 가지면 요 세 구다리 중에서 하나 정도 네. 간신히 될까 말까 한 정도거든요. 나머지 것들은 사실 이제 큰 주주들한테 다 이게 넘겨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재벌들이나 대기업들이 이 김상조 공정위원장에 대해서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는 거는 이 지배구조가 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항상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이걸 손보겠다고 이제 나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뀔 수 있는 거라 잘못하면 이재용이 지금처럼 오너로 전체 그룹을 지배하는 거를 못하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제왕적 경영을 못할 수 있겠다.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재벌들로서는 아픈 부분이고 네. 장하성, 김상조 요 사람들은 이 주주 자본주의, 그러니까 영미식 자본주의,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에서 이제 그 하고 있는 주주가 대빵이다. 네. 라는 거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사실 그 진보 진영에서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수적인. 그렇죠. 다른 나라 네. 가면 사실 진보의 쪽에도 잘 안 속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급진적인 개혁론자처럼 뭐 사람들이 알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다. 스펙트럼상 보면. 네. 우리가 아직 그 정도도 못 간 거네, 우리 사회가. 못 그러면. 갔죠. 예. 그러니까 영미식 자본주의가 사실은 굉장히 좀 후진적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자본의 논리로만 돌아가니까.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후진적인 거예요. 우리 재벌 구조는. 그렇죠. 그럼 또 아까 세 가지라고 그랬는데 또 어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주주자본주의가 이런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대타협론자들. 뭘 타협해야 돼? 대타협론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영미식 자본주의를 보면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가 이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시야가 좀 짧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당장 실적을 내야 되니까. 그럼 실적을 내는 방법은 비용을 줄여야지. 그러니까 원가를 절감하거나 노동자들한테 돈 주는 걸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투입하는 비용을 줄이고 원청, 하청 업체들을 더 쪼이거나. 쪼고 예. 그리고 직원들 월급 조금 주고 비정규직 쓰고. 네. 최대한 그렇게 줄이면서 소비자들한테는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 바가지를 씌워야 되는 거예요. 가격을 최대한 부풀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주주들한테는 이익이 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익인가? 잘 모르겠는 상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요거대로 하면 영미식 자본주의를 따르는 게 문제가 있다. 네. 이게 신자유주의인데 월가가 이거대로 가다가 한번 폭삭한 경험도 있고 하니까 네. 이게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델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현실적인 거를 감안해가지고 좀 절충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타협론자들인데 그러니까 뭘 타협하냐면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장하준 교수가 장하성 교수 동생이잖아. 그렇죠. 사촌. 사촌 동생인가요? 네, 사촌 동생. 그래서 둘이 사이가 안 좋아. 그래? 아마 나쁜 건 의견이 아니지만 다르니까요. 굉장히 네. 다르니까요. 명절 때 가면 둘이 뭐 고스톱은 칠라나? 아무튼 그 집안이 다 장하준 누나도 그렇고 다들 그건 굉장히 봤어요. 수제들이죠. 뭐 장관도 예. 많고. 그렇죠. 예. 예. 그 그러니까 집안 여기, 자체가. 여기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장하준, 정승일 뭐 이런 사람들인데 네. 장하준 교수야 뭐 워낙 유명한 책들 있잖아요. 뭐 경제학 강의, 나쁜 사마리안들, 뭐 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23가지, 뭐 사다리 걷어차기, 뭐 굉장히 많은데 요 요런 책들이 제목은 다 알아. 그렇죠. 제목은 다 봤어. 네. 한 권도 안 읽어봤어. 책 좋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기 때문에 영어로 발간한 거를 한국말로 번역해가지고 뭐 일부 어떤 책들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체여서 딱 개념이 이렇게 안 오는 것도 있고 아예 처음에 기획을 한국말로 해서 쓴 것들은 조금 쉽고 그러니까 이제 책에 따라서 이게 조금 쉽고 어려운 게 좀 바뀌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의 기본 개념은 뭐냐면 월가식으로 바꾸면 괜찮은 거냐? 아니다. 우리나라 재벌들 다 해체해서 그냥 너 주식 조금 가지고 있으니까 주식 많이 가진 놈들이 그러면 하도록 해 하면 네. 미국에서 들어와서 다 먹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좋은 거냐? 아니다. 그러면 재벌 구조는 그냥 인정을 해주자. 그리고 재벌이 그냥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데 네. 대신에 뭐 법인세를 겁나 많이 올리거나 사회 복지를 위해 가지고 뭐 돈을 내게 한다거나 이렇게 타협을 하자는 거예요. 그들이 번 돈 중에서 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다시
재분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자. 그렇죠. 그런 거네요. 네. 그래서 니네가 오케이. 운영은 니네가 해. 재벌 니네가 그렇게 가지고 운영은 해. 근데 돈을 많이 내, 대신에. 아하. 많이 버니까 사회에다가 돈을 많이 내. 라고 이제 타협을 하자는 거지. 그게 이제 대타협론자들인 거예요. 재벌과의 타협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미식 자본주의를 주장하는, 주주자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보다는 야, 현실적인 걸 봐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저기 월가에서 미국에서 다 가져가면, 큰 애들이 사모펀드 이런 애들이 다 가져가면 그럼 우리한테 돌아오겠어? 걔네는 더 깎으러들 텐데? 그러니까 인정해주고 대신 니네도 먹되 사회에다 많이 내. 라고 타협을 하자는 이제 나름대로 현실적인 주장인 건데 오케이. 실제로 스웨덴에서 보면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렌베리 가문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한 150년 됐어요. 5대째 걸쳐가지고 하고 있어. 네. 그 다큐멘터리 보면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쵸. 예.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대표적인 그쵸, 유명하죠. 가문이라고 해서. 근데 여기는 자기들이 번 순수익의 한 85%를 환원해요. 사회에다가. 아, 85%. 85%를. 이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장하준 교수는 어떤 사람들은 되게 사회주의자다, 뭐 좌파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막 매도를 하는데 사실은 더 좋은 자본주의를 찾는 사람들 정도로 규정하는 게 되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보다 나름대로 이게 역사가 오래되기도 하고 나름 수준이 좀 높아가지고 어떻게 합의가 돼 있냐면 굉장히 그 경영 세습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들을 정해놨거든요. 네. 근데 그걸 보면 약간 야 이게 되게 좋겠다. 동경하게 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뭐냐면 그 경영 세습은 적합한 후계자가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혼자 힘으로 명문대를 졸업할 것. 과외하지 말고 뭐 이런 거 하지 그렇지. 말고 대리해가지고 막 누가 써주고 이런 거 말고 혼자 해야 되고. 국영수를 교과서 중심으로 혼자 공부하고. 그렇지.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리고 해군 사관학교를 반드시 졸업해야 돼. 그리고 병역을 필요란 말인 거죠. 그렇지. 한마디로. 그리고 부모의 도움 없이 네. 월가 같은 이 금융 중심지에서 실무를 반드시 익혀야 돼. 후계자 평가는 10년 넘게 기간 동안에 해야 되고 검증을 하겠다. 네, 견제를 위해서 반드시 2명을 뽑아요. 한 명만 놓고 안 하고. 오케이. 그리고 반드시 뭐 노조 대표를 이사회에다가 앉혀야 되고 빨리 죽겠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재단하고 그룹 경영자는 다른 거 못 챙기고 월급만 받아. 뭐 이런 규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타협론자들을 비판하는 쪽은 어떤 거냐면 이거를 하겠냐? 재벌이? 라는 거예요. 물론 영미식 자본주의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넘어가긴 하겠지만 그러면 타협을 한다고 재벌들이 이걸 받겠어? 라는 거죠. 그것조차도 현실적이지는 않다. 그러면 경영 보장해주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꼼수를 쓰면서 다 이렇게 뭔가 만들어가지고 할 것처럼 하지만 다 뒷돈으로 챙길 거다. 그렇게 되면 달라지는 게 없을 거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현실적이지는 못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한켠에 있는 거예요. 그게 3번이겠네요. 그러면 그렇지. 이해 당사자주의들. 이해장사주의들. 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기업의 주인이 누구냐를 네. 지금 본 거거든요. 기업의 주인이 주주다라고 보면 주주자본주의고 기업의 주인은 이해관계가 걸린 모든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도 있고 소비자도 그거고. 일하는 사람 노동자도 있고 물건을 사는 소비자도 있고 또 그 공장이 있는 지역 단체도 그렇고. 네. 근데 크게 요게 이제 4개 정도로 구분되니까 이 사람들이 다 기업에 나름대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이네. 그렇죠. 그래서 요 사람들의 합의체를 구성해가지고 꼭 거기서 이 거수를 통해가지고 하지는 않더라도 네. 이 사람들 이 군집의 의견들이 다 반영이 되도록 한번 해보자라는 게 이해 당사자주의인데 이게 제일 이상론자인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북유럽식 모델에도 해당이 되고. 현재 정치 제도랑 모델이 가장 비슷하네요. 민주주의랑.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정말 이상적이니까 이게 실현되기가 네.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네. 아주 작은 기업들을 가지고 하기에도 진짜 어려워 보이는데? 쉽지는 않죠. 네. 근데 우리 국민들의 그 가슴 속에 지금 이거에 대한 되게 이상적인 그림과 비전의 씨앗은 이미 심겨져 있다고 봐요. 저는. 네. 뭐 3가지 갈래로 보자면 굳이 얘기하자면 김상조, 장하성 이 사람들은 가장 우측. 오른쪽. 네.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네. 요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네.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욕하기도 사실 좀 애매해요. 왜냐면 이 되게 사람들이 상식적인 거니까. 이게 무슨 사실은. 빨갱이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실 급진주의자들도 아니고 그렇죠. 저 사람들은 신자유주의자들인데 저거를 뭐라고 하기도 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서서 공격하지는 않는데 네. 재벌 입장에서는 아프죠.
왜냐하면 지배구조를 공격한다는 거는 자기들의 목줄을 끊어놓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기들한테는 가장 직접적으로 위협적이 되니까 차라리 이런 상황이면 김상조보다는 장하준이 낫다. 대타협론이 차라리 낫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지가 생기니까. 뭐 이렇게 타협이라도 하면 꼼수를 쓰거나 뭐 이럴 수 있는 여지라도 생기는데 그냥 주식 가진 대로 네. 합시다 이렇게 되면 주식이 없으니까. 그걸 살려면 돈을 다 써야 되는데 다 써도 지금과 같은 지배 구조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재벌들은 따지고 보면 자본주의의 아주 기초적인 초식인 주주 이 시스템 그 이전에 있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봉건 제후에 가까운 형태로 경영을 하고 있네. 굉장히 후진적인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김상조를 쌍수를 들고 말리고 있는 거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해요. 지금 보면 뭐 언론이나 어디 다른 데를 통해 가지고 하여튼 김상조만 안 되게 하려고 종편이나 이런 데서도 막 그냥 의혹 보도를 하고 연일 막 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나름대로의 셈법이 있는 거죠. 그래. 우리나라 재벌들 오너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 의식하고 갑질 마인드가 민주주의 제도랑은 전혀 안 맞아요. 이거는 거의 뭐랄까 왕정 시대도 아니야. 그냥 봉건 시대 제후 같아. 그렇죠. 네. 그들의 마인드셋은.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 러다이트 운동 이렇게 일어나기 전에 네. 영국에서 막 애들 착취해가지고 막 무조건 돈만 뽑아먹던 뭐 거의 그때하고 비슷한 마인드로 지금 그냥 뭐 가고 있는 거니까. 농장주의 마인드예요 지금 그렇죠. 보면. 네. 노예들 부리는. 네. 그래서 많은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누군가는 계급투쟁의 마인드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당, 한국당 당연히 뭐 반대하는 것 같고 나머지 야당, 그러게요. 바른당, 국민당도 김상조 위원장한테 별로 호의적이지 않던데요? 않죠. 네. 왜냐하면 심지어는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 그 재벌 개혁에 찬성하는 사람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치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네. 그 돈을 대주는 곳들이 대부분 재벌이기 때문에 네. 자기들의 돈줄을 그렇게 나서서 끊기가 사실 쉽지 않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바른정당도 건강한 보수를 얘기하고 뭐 개혁을 얘기하지만 그래서 찬성을 하느냐? 찬성 안 하거든요. 오히려 바른정당하고 비슷해요. 색깔은 맞아요. 그러니까 김상조가 주장하는 네. 신자유주의는 네. 사실 바른정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맥을 같이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찬성하지 않는 거죠. 야, 우리 김프로쇼에게 찍힌 박영선 의원이 삼성 저격수인데 또 이거를 또 반전의 기회로 상당히 노리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죠. 네. 자기한테는 본인이 굉장히 호재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캠프에 합류할 때도 네. 경제와 관련해가지고 큰 틀에서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그러니까. 뜻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민주화의 김종인 선생을 그렇게 따라다녔나?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네. 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어요? 김영철, 삼성을 말한다. 그 책은 제가 좀 봤는데, 이게 약간, 김용철. 네, 김영철 변호사가 쓴 네.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약간 활극 같잖아, 스토리들이. 그래서 그쵸. 보면, 이건희 회장이랑 회의했던 내용 중에 정치인들한테 돈 나눠주는 회의 이런 게 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추미애 의원은 돈을 안 받으니까 차라리 상품권을 주면 어떻겠냐, 뭐 이런 식의 논의를 했던 그렇죠. 에피소드가 그런 게 생각이 나요. 네, 그런 게 회의록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한테 꾸준히 이렇게 돈으로 정치인들을 관리해왔다는 거잖아. 네.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야당이도 그렇고, 야당이는 누구야? 야당도 그렇고 국민들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삼성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갖고 있냐. 삼성 그룹을 다 합치면 우리나라 총 생산의 거의 25%? 이 정도고 현대 합치면 35% 거의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반면에 좀 생각해야 될 건 우리가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게 거의 3, 4조래요. 1년 정도, 1년에. 삼성한테만?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를 그 정도 3, 4조 정도 감면해 준대 그러면 삼성이 그 돈을 가지고 고용을 더 창출한다든지 뭔가 제대로 했냐 이런 식으로 약간 살펴보기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발렌베리 생각하면 간단해요. 왜냐면 발렌베리가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 스웨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의 40%거든요. 그 그룹 진짜 하나. 스웨덴 비슷하다, 전체 GDP의 사례가. 3분의 1이에요. 그 스웨덴 전체의 3분의 1을 발렌베리가 먹고 살리고 있는데 얘들의 순수익이 85%를 낸다니까? 야, 그럼 삼성도 한 50%라도 내든지 그러니까 야 이건 내면 깔끔해.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있고 법인세는 오히려 말도 안 되게 감면하고. 감면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삼성이 뭔가 큰 걸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해줘야 된다라는 거는 사실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이 좀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호도하잖아 국민들한테 여론을. 말이 안 되죠. 삼성이 뭐 어디서 우주에서 떨어졌습니까? 한국이라는 물적 토대와 인적 토대를 활용해서 지금 큰 거잖아요. 네, 대한민국이라는 법제도와 인적 자원이랑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회사가 큰 거지 삼성이 자기 힘으로 컸어? 그거 아닌 거예요. 자기 힘으로 다 된 줄 알아?
근데 이제 종편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종편은 당연히 치긴 하겠지만. 물론 이제 뭐 재벌이나 이쪽에서 이제 광고도 많이 받아야 되고 뭐 이러니까 있기는 한데 정말 직접적으로 영향 있는 게 있어요. 뭔 이 사람이 2013년에 네. 김상조가 그 종편 심사 검증 TF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이때 이 사람한테 이걸 맡겼어요. 김상조한테. 네. 안식년을 갔다 왔는데 이 양반한테 이걸 맡긴 거야. 좀 해달라고. 네. 근데 이 상반이 내가 무슨 언론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아니 이게 아니고 뭐 재무제표 관련해 가지고 내지는 뭐 주주 구성이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구조 자체를 좀 봐야 되는데 당시 적임자인 것 같다. 봐줘라. 그때 문서가 얼마였냐면 12만 쪽이었어. 12만 페이지? 12만 페이지. 세상에. 그래갖고 이 양반이 대단한 게 다 봤어 그걸. 10만 페이지를 다 훑어봤어. 야. 그리고는 2013년 8월인가에 경향신문에 글을 쓴 게 있어요. 그 검토한 결과.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경향신문에. 네. 경향신문에 글을 쓴 게 있는데 그래? 찾아서 요약 좀 해줘봐. 네. 그때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 약간의 회원같이 네. 갔다 왔는데 이거를 했는데 뭐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하기를 정말 잘했다. 어. 왜냐면 보니까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태생부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정말 속속들이 알고 있어.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주주 구성을 눈 가리고 아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막 출자 쪼개기 이런 거 하고 예. 막 처음에 종편 신청할 때 이제 내가 누구누구 돈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허락받을 때 제출한 사람들은 달라. 그러니까 신청할 때는 대충 그냥 네. 맞춰가지고만 넣어놓고 마지막에 할 때는 딴 사람으로 돈 내가지고 했는데 그 딴 사람 돈 받은 사람도 뭐 이상한 회사들도 좀 있고 운영되는 문제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으니까 네. 이거를 12만 쪽을 다 보면서 5만 가지를 다 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상조가 공정위원장으로 들어가면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너무 다 알고 있으니까. 원칙 들이대면 뭐 빠져나올 논조 필요 이런 게 없잖아. 문제가 아니라 원칙대로 하자. 종편도 원래 회사잖아. 그렇지. 회사의 지배 구조를 바로 쪼개고 들어가면 그게 제일 아픈 거거든요. 굉장히 난리가 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종편들에서는 대놓고 못한다고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총동원해가지고 화력을 총동원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구나. 캐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 뭐 TV조선에서 단독을 그렇게 많이 한다. 위장전입이다 뭐다 뭐 해가지고 진짜 많아요. 근데 이 양반이 실제로 평가가 어떤가를 좀 물어봤더니 뭐 참여연대에서 뭐 경제개혁 그 센터 소장도 하고 그리고 뭐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도 하고 막 이렇게 굉장히 시민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품평을 들어보니까 네. 인품이 굉장히 훌륭하대. 평가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털어도 별로 나오는 게 없는 거야. 지금 뭐 쟁점이라고 보도된 것들 보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게 문제 될 건가 싶은 거 문제밖에 없던데. 그렇죠. 네. 청문회에서 대답하는 걸 봤는데 네. 오히려 신뢰가 더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 깔끔하게. 양반의 그거 성품을 단면으로 보여주는 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6월 2일 날 인사청문회 있잖아. 네. 그리고는 지금 대학교 강의하니까 네. 토요일 날 하루 종일 보강했대. 멋있다. 그날 이제 학교 빠졌으니까. 그 멋있다. 참 한성대 교수님이시죠? 그렇죠. 한성대 애들을 참. 그러니까 지금 털어서 별로 나올 게 없으니까 네. 그나마 다운 계약서만 문제가 되는 건데 네. 이거는 본인이 그때 당시에 저거에서 사과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얘기한 것처럼 네. 1억 7천을 샀는데 5천만 원 신고했으니까 양쪽이 쌍방이 좋게 네. 뭐 세금을 적당히 안 낼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1가구 1주택이어서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양도세도 없어. 그러니까 막 1가구 2주택이면 이익이 생겼으면 그거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집을 처음 산 거라서 없어 해당이 없어. 다운 계약서 해봤자 세제 혜택을 받을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득으로 돌아오는 게 없고 그때 당시 관행이 다운 계약서였으니까 이제 집을 판 사람은 이득을 좀 챙겼겠죠. 근데 뭐 이걸 또 본인이 직접 계약서를 주도해서 작성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당시 관행이긴 했는데 적절치 못했으니까 기준이 달라서 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했으니까 네. 뭔가 좀 뻘쭘해진 거죠. 그리고 목동에 집을 샀는데 왜 음마 아파트가 살았냐? 또 음마 아파트가 그 그러니까. 재개발의 약간 성지잖아. 상징적이니까. 거기 뭐가 있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알고 봤더니 부인이 암에 걸렸어. 그러니까. 영동 세브란스에서 저걸 받아야 되니까 가까운 데 살아야 되는데 음마 아파트 전세는 싸거든요. 싸죠. 그렇죠. 집이 다 너무 안 좋아가지고. 쓰러져가고.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살면서 치료를 하느라고 그런 거니까 머쓱해진 거지 그것도. 그러니까 이거 뭐 인간적으로도 봐도 그렇게 털 이런 의미 뭐 없네. 그런데도 이 쌩 난리를 치고 지랄들이야.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뜯어보면 왜 반대를 하는 거냐. 바른정당 같은 경우 봐도
왜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명확한 이유는 없고 아, 몰라, 안 돼, 그냥 싫어. 그냥 문재인 정부에서 내세운 5대 원칙 뭐 이런 거에 반하는 게 많잖아. 뭐 이러면서 그냥 대충 눈치고 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까지,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고집하고 원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좀 큰 그림이? 빅픽처가 있다고 보여지죠. 네. 그러니까 도대체 뭘까가 궁금했는데, 네. 그러니까 크게 아닐 수도 있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이 재수의 힘이다. 재수의 힘이다. 왜냐면 2012년에 네. 그때 캠프에 있었던 거를 보면, 제가 지금 세 구다리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진보 진영 중에 이 사람이 1번, 그 2번이 주주자본주의자. 그렇지. 1번이 김상조, 장하성 이런 네. 사람들인데 이제 거기서 약간 현실적으로 좀 봐야 된다 하는 사람이 장하준 같은 사람들이고 그렇죠. 그것보다도 더 급진적이고 굉장히 이상적인 사람들이 이제 누구냐면 이정우, 정태인. 정태인, 뭐 이정우 교수 이런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2012년에 캠프에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있었어. 이정우, 정태인, 뭐 김상조. 그러니까 공격을 받았다고요. 야, 너무 급진적이야. 저 사람들을, 저 완전 빨갱이들인데, 너무 급진적으로 하면 안 좋지.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뭔가 빌미가 됐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맨 오른쪽에 김상조, 장하성 같은 사람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빅픽처를 어떻게 보냐면, 처음에는 요 사람들로 정말 후진 우리나라의 그 재벌 구조를 일단 그나마 덜 후진, 영미식 자본주의 정도까지만이라도 올려놓자. 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 초기로까지라도 좀 올리자 이런 거네. 올리자. 네. 그리고 나서 네. 사람을 바꾸면 된다. 그럼 이제 2기에서 그거보다 조금 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 앉혀서 드라이브를 걸면 네. 되지 않겠나. 라는 거를 그리고 있는 게 아니냐. 순차적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진용을 보면 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다 섞여 있어가지고 네. 안에서 내부적으로 토론을 하면서 잡음이 생기고 뭔가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네. 초기에는 세팅을 아예 재벌이 뭔가 이렇게 그 굉장히 아파할 수 있는 부분을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합리적이거나 이 급진적인 사람들을 앉혀가지고 네. 쭉쭉쭉 뽑아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냐라고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김상조가 통과되는 게 정말 절대적이에요. 꼭 통과돼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보수 진영에서는 네. 그나마 김상조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네. 막 이제 막 온갖 그 뭐 언론인이 뭐니를 동원해가지고 뒤를 파고 막 하는데 별로 지금 의혹이 나오는 게 없잖아요. 나올 수 없죠. 그리고 이 공정거래위원장 자리는 국회에서 동의를 안 해줘도 임명하면 되잖아요. 상관없는 자리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지율이 조금 빠지거나 뭔가 그걸 가지고 이제 소통하지 않는다. 뭐 이러면서 억지를 부려서 여론전을 펼쳐가지고 지지율을 좀 뺄 이런 이제 우려가 네. 좀 있으니까. 이미 시작됐죠. 그렇죠. 그렇게. 주말에 네. 한 4에서 6% 정도 빠졌더라고요. 이거는 자유한국당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장하성 교수 그대로 임명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를 안 하겠다. 어긴 것이다. 그치. 예, 독선으로 나간다 이렇게 그 전형적인 프레임질 하고 있는데 안 될 말이지. 그러니까 김상조 김상조라는 참, 사람을 왜 임명하려고 하는 것이고 네. 이 사람이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데 임명을 하는 것인가를 좀 알고 있어야 네. 이렇게 그 협치를 이유로 들어가지고 말도 안 되게 막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 또 택도 아닌 거 가지고 얘기하고 있네 라고 분별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김상조가 어쨌든 통과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대단히 중요하네요. 이 사람이 네. 통과되면 그래도 굉장히 후진적인 우리나라의 이 재벌 시스템이 네. 상당 부분 좀 바뀔 가능성이 좀 있다. 조금 뭐 희망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김상조는 어떻게든 하여튼 통과가 좀 돼야 된다. 뭐 그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김상조 교수는 그렇게 급진적인 사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오해하지 마세요. 실제로. 김프로 설명 들어보니 알겠네.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김상조 씨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더라도 그게 사람들이 자꾸 여론 조작을 야당에서 네. 뭐 무슨 종편이나 이런 데서 계속 하면은 사실 또 국민들은 또 속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속으면 안 돼. 네. 그러니까 청와대나 여당이 뭔가 이거를 어떻게 좀 김프로 씨 광고를 해야지.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 역시 그러네. 그런 거 아니야? 그러네. 국정 광고를 여기서. 그래. 우리도 나름 그렇지. 약간
동네도 가까워. 그래. 여기 옥상에서 보면 청와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3지대에서 우리가 브레인을 하자. 비선 실세? 비선실세. 약간 이 전략을 짜주고 우리 방송을 청와대 누군가가 듣고 있다라는 가정아래 네네. 마케팅이라든지 약간 선전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또 전략 어떻게 짠다를 우리가 얘기해 주는 거지. 그래요. 네. 아니라 해볼게요. 네. 국민의당의 스탠스가 네. 참 마음에 안 들어. 저기 뉴스 공장은 제가 가끔 듣거든요. 근데 네. 국민의당의 최명길 의원 아시죠? 네.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그때 김종인의 입이라 불렸던 최명길 의원이 예. 뉴스 공장에 나와서 김상조 교수의 임명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전체적으로 반대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반대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서 왜 반대하느냐, 그러니까 뭐 공직자, 특히 공정거래위원장이라면 상징적으로 훨씬 더 높은 도덕적인 기준이 필요한데 다운계약서나 위장전입 같은 상징적인 그런 부분들에서 이미 국민의 실망을 안겨주고 있지 않냐. 그래서 단순하고 당신이 말하는 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어, 이 사람아. 자, 여기서 포인트 뭐냐. 박지원이 협치 그러니까 그 임명에 어느 정도 협조할 용의가 있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했어요. 네. 촉이 있는 거지, 이 사람. 그 얘기도 물어봤어요. 음. 국민의당 내부에서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협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당론이 왜 갈리는 거냐. 네. 그랬더니 뭐래? 대답이 뭐냐면 의원 개개인은 누구나 자기 의견을 SNS에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게 당론과 꼭 합치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지. 네. 그거야. 국민의당의 현재 당론은 김상조는 부적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국민의당이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 여기서는 뭔가 국민적인 지지를 받으려면 그 민주당에서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도대체 왜 저렇게 어깃장을 놓는 거냐라고 생각을 할 텐데 국민의당 입장에서 스탠스를 생각해보면 협조를 하면 죽는 길이거든요. 그렇지. 자기네가 캐스팅 보트 저거 뭐냐면 쥐고 있잖아. 나중에 민주당에서 호남 지역에 후보를 낼 거 아니야. 그럼 민주당에서 지지도가 높으면 그렇죠. 그 사람들 뽑겠지. 그쵸? 국민의당을 뽑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호남에서 뽑히려면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거나 아니면 후보가 굉장히 인기가 없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뭔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가지고라도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런 식으로 반대해봤자 지지율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요. 네, 거의 다 옛날 방식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네. 지금 궁색해. 네. 차라리 공정거래위원장을 되고자 하는 김상조 교수의 향후 정책과 비전을 설명을 듣고 그것밖에 그렇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고 치고 나서 우리가 생각하는 더 좋은 방법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뭔가 더 나은 비전을 제시해야 국민의당에 신뢰를 주지. 그리고 함께 네. 개혁에 동참하면 돼요. 네. 사실. 자기만의 길이 있다고요, 또. 근데 맨 옛날 방식으로 뭐 발목을 잡고 이런 식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차라리 더 아까 얘기했던 2번이나 3번 내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시하면서 네. 아니 이거는 사실상 개혁도 아니고 네. 굉장히 신자유주의에 해당하는 건데 그러면 더 개혁의 적임자가 있지 않냐라고 사실 반대를 하면 그렇죠. 명분이라도 있으니까 뭔가 그러면 논리 싸움이 되잖아. 경제 개혁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근데 지금 반대하는 명분은 네. 사실 굉장히 좀 공색한 거여가지고 공색하죠. 국민의당이 좀 스탠스를 잡기가 굉장히 근데 내부적으로는 이해는 되죠. 야 저것도 다급한 마음은 이해돼. 숟가락을 이해는 되는데. 얹어줬다가 네. 밥그릇을 뺏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는 이해는 합니다만 네네. 좀 안쓰러운 면이 있습니다. 방식이 너무 후집니다. 잘 좀 해봅시다. 저 좀. 네. 김프로한테 건의할 거 있어요. 네. 오늘 이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사실 최근 10년, 20년 동안 신자유주의에 대한 단어는 엄청 많이 들었을 거 아니야. 뭐 FTA가 뭐 잘못이고. 근데 뭐 신자유주의자다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고전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차이점부터 시작해서 네. 무슨 케인즈니 뭐 밀턴 프리드먼이니 경제학자 얘기들 엄청 많잖아요. 유시민을 초대해 오세요. 아니 내가 해줄게. 난 사실 좀 알거든. 아, 대분역 하시겠다고? 좋아요. 저 경제학과 네. 저 나왔잖아요. 학점 다 시들 CD. 네, 아무튼. 그거 우리 뉴스농장 코너 하나 털어가지고. 네, 이제. 따로 시간을 마련해가지고 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쉽게 하여튼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아무튼 김상조를 왜 이렇게 쌍수를 들고 반대하나 그리고 또 이 정부에서는 왜 김상조를 지금 이 시기에 앉히려고 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도움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잘했어. 좋다. 힘들었어. 나도 엄청 많은 걸 배웠어. 네. 야. 자, 아무튼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다음 뉴스농장은 우리 김광진 예. 전 의원을 모시고 같이 하니까요. 목요일날 저희가 녹음을 하고 금요일날 업데이트됩니다. 네. 다음 뉴스농장 많이 기다려주시고 네. 저희는 내일 주주총회로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